일단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두 사람 간의 유전체가 상당히 유사하다. 보시면은 1100베이스페어, 여러분 뭐 옆에 앉은 사람과는 1100베이스페어당 평균적으로 하나의 서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는 대충 0.1%, 뭐 물론 인종까지 다른 뭐 동서양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거의 1%까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서열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 2%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뭐 침팬지랑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 일단 사람 간의 이런 서열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S&P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 모양이 다양하다는 말이죠.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이 나오고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멀티폴리모티드 SNP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서열을 다 읽어봤더니 특정 부의 서열이 이렇게 사람마다 누구는 A고 누구는 B고 이런 식으로 서열이 다른 것을 SNP라고 합니다. 인델은 요거랑 약간 다른 내용인데, 인델은 역시 하나의 서열이 다르긴 한데, 혹은 뭐 한 두 개 정도, 뭐 두세 개까지, 뭐 어떤 사람 여기 A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G 대신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디비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 A가 있는데 어떤 사람 여기 뭐 A, G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다 이러면 인서션이 되겠죠. 이렇게 한 두 개 정도가 서로 더 들어가 있거나 더 서로 빠져 있거나, 그래서 인서션, 디비전 합쳐서 인델이라고 부릅니다. S&P의 경우에도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열이 다른 경우가 S&P인데, 이게 시노니머스 S&P랑 난 시노니머스 S&P가 있습니다. 요거는 S&P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기준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세 번째 강의에 있던가? 두 번째 강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단백질 합성 부분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열이 하나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여기서 UCU고 다른 사람은 UCC, 어떤 사람은 U5C다. 만약에 U5C 이렇게 서열이 하나가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단백질은 둘 다 셀린이잖아요. 이러면은 시노니머스 S&P.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CAC인데 다른 사람은 CAA다. 그러면서 같은 식으로 서열이 하나 다르긴 한데, 한 사람은 글루타민, 이렇게 서열이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열이 바뀌긴 했지만, 즉 S&P가 생기긴 했지만 동일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면은 그거는 시노니머스 S&P. 다른 서열 단백질 암호화하면은 난 시노니머스 S&P.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요거는 예를 들면은 이게 한글로는 복제수변이라는 건데, 사람마다 유전자 개수가 다른 겁니다. 요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 개수가 다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밀라제라고 고등학교때 그런 교소를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아밀레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아밀레이즈 같은 유전자는 조상이 어떤 농경 부족이 조상이었으면은 그 사람은 아밀레이즈 유전자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 대신에 만약에 조상이 뭔가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밀레이즈 유전자를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뭐 농경 부족에서는 그만큼 곡식을 많이 먹었을 테고, 따라서 아밀레이즈를 더 많이 필요로 했을 테니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밀레이즈 유전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람마다 특정한 유전자 개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동일한 기능하는 유전자 개수가 누구는 10개, 누구는 5개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제수 변이라고 하고,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쥔도시지 이펙트입니다. 그대로 방금 아밀레이즈 유전자가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만큼 더 많은 아밀레이즈를 만들 테고요. 그러면은 그만큼 그 환경에 더 적응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쥔도시지 이펙트, 말 그대로 그만큼 많은 양의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죠. 대표적인 S&P, 방금 S&P를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S&P가 락테이즈 유전자입니다. 락테이즈는 락토즈를 분해하는 효소이고요. 락토즈는 계속 나오죠. 여기 지난주에 락토즈를 분해하는 오페로나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첫 번째 강의에서도 역시 오른쪽 아래 락토즈를 여기 가운데를 잘라줘요. 그래서 베타분들을 잘라서 베타갈락토시데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락테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락토즈가 들어가는 거는 모의고사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죠. 계속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S&P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그 락토즈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양이 서로 다릅니다. 어른이 돼서는 좀 달라지는데 어릴 때는 다 우유나 혹은 모유를 먹기 때문에 어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른 되면은 누구는 우유를 소화를 잘 시키고 누구는 못 시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락토즈를 만드는 락테이즈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의 서열이 SNP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락테이즈를 어른이 돼서도 계속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SN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린 돼서도 우유를 잘 먹습니다. 하지만 뭐 저같이 이 락테이즈 유전자가 불활성화되는 그런 SNP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의 사람들 보면은 SNP가 지금 락토즈 톨러런트 비율을 보시는데 락테이즈를 발현을 하는 어른 돼서도 락테이즈를 발현하는 그런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목축 유래 유럽에서 퍼지는 사람들이죠. 뭐 북아메리카나 호주나 다 유럽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락테이즈에 대한 SNP가 여기 한국은 정보가 없지만 동양인과 SNP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락테이즈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의 서열이 하나가 다르냐에 따라서 즉 SNP가 사람마다 다르냐에 따라서 이런 효소 활성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발현되고 누구는 발현 안 되고 라고 결정되는 것이 이런 한 가지 SNP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의 휴먼 지노무 전체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뭐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엑손이라고 하는 부위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서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서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 정도가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관련이 없는 단백질 서열을 암호화하지 않는 그런 입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의 DNA는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그런 부위다 라고 하는 게 첫 문장의 내용이고,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유전자 DNA 부위는 누구냐? 일단 라인과 사인과 리트로바이럴 엘리먼트, DNA 올리고 트랜스포저 이 네 가지가 합쳐서 리피터티브 DNA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가 반복서열은 텐덤 리피트, 슈도진, 세그먼트 디플리케이션 이 전체가 다 반복서열로 표시가 되고 앞쪽에 4개, 요게 모바일 지메틱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라인, 사인, 리트로바이럴 엘리먼트, DNA 올리고 트랜스포저 모바일 지메틱 엘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동 유전 요소라고 부르는데, 이게 DNA가 희한하게 어떤 DNA가 뭐 1번 연측에 있는 라인, 1번 연측에 있는 서열이 다른 연측으로 뛰어다니는 DNA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특이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엘리먼트를 모바일 지네틱 엘리먼트라고 하고, 그 앞에 있는 네 가지가 모바일 지네틱 엘리먼트입니다. 라인, 사인, 리트로바이럴 엘리먼트, DNA 올리고 트랜스포저. 보시면 이거만 해도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텐덤 리피트라는 게 있습니다. 텐덤 리피트는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랑 미니 세틀라이트를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는 DNA 서열이 한 2개에서 5개 정도가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염색의 특정 부위에 AT 이런 두 개의 서열이 어떤 사람은 한 5번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AT 딱 2번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서열이 반복되는 개수가 다릅니다.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는 그렇게 2개에서 5개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 경우고, 이게 만약에 10개 단위로 다르면 10개 이상의 단위로 다르면 10개에서 한 5, 60개 정도의 서열이 반복되는 것을 미니 세틀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는 한 2개에서 6개, 미니 세틀라이트는 한 10개에서 5, 60개가 다른 건데, 어떤 사람은 이런 미니 세틀라이트, 다른 말로는 베리어블 넘버 텐덤 리피트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2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번 반복되고, 어떤 사람은 3번 반복되고, 이게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 부모랑 자식 간에는 이게 유전되기 때문에 동일한 서열을 가지고 있게 되지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부모가 아닌 경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DNA 지문 검사, 그리고 법의학에서 어떤 범죄 현장이라든지 혹은 친자 확인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딱 요겁니다. 미니 세틀라이트. 친자 확인을 할 때 부모가 반복되는 횟수, 만약에 어머니는 10번, 아버지는 20번 반복된다. 그러면 자식은 무조건 10번과 20번 반복되는 그런 서열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면은 친자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빅데이터를 중에서 친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VNTR, 만약 미니세트라이트에 속하는 요 VNTR이 그런 법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도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뮤테이션 때문에 유전자가 RNA로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를 휴도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그멘탈 디플리케이션은 요거는 서열이 유사한 조각이 1kbase 이상 단위, 1600 이상 단위의 그런 유사한 서열이 반복되는 경우를 세그멘탈 디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뭔가 이름이 서로 다르죠? 각각이 뭘 뜻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책마다 이것도 분석하는 방식마다 이게 비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절반 정도는 여기 모바일 제네틱 엘리먼트, 이 앞에 네 가지가 모바일 제네틱 엘리먼트라고 말씀드렸죠. 절반 정도가 이런 모바일 제네틱 엘리먼트에 속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 특히 뭐 휴도진이나 이런 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라이보솜 RNA 유전자가 되게 동일하게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뭐 5S RNA라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DNA를 감는 데 필요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은 한 20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라이보솜 RNA는 우리 몸의 RNA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히스톤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DNA, 특히 핵 내에 존재하는 DNA를 모두 감는 데 써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서열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여러 개의 카피가 우리 몸의 DNA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서열이 유사한 진이 2개 이상 존재할 때 각각의 서열이 유사한 게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 여러 개의 조합을 진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스톤 진 같은 경우에는 이 20개가 하나의 진 패밀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휴도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서열은 DNA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있지만 RNA로 발현이 되지 않는 휴도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런 재조합 과정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DNA 제조합이 일어나면은 이 세포 분열 시에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어머니 떠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잖아요. 교차가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절반씩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온라인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좀 온라인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부위를 중심으로 교차가 일어나 버리면은 오른쪽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요 왼쪽의 자손에게 넘어가면은 요거는 특정 부위 DNA의 결손이 일어날 테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손에게 넘어가면은 동일한 비유전자 아버지에서 온 비유전자랑 어머니에서 온 비유전자 2개를 지금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부위가 DNA가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비유전자가 전체가 온전하게 딱 이렇게 가져오면은 둘 다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비유전자 하나의 중간 부분이 잘려서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려진 경우에는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 RNA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휴도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 재조합이 뭔가 미스얼라이먼트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휴도진이 생길 수 있다. 혹은 듀플리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한 가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아주 많이 다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SNP 외에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서 온 이런 DNA 서열도 서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라인 같은 모바일 제네틱 엘리먼트가 어떤 어머니 쪽에서는 있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세 개가 반복되는 거니까 이건 마이크로세트라이트죠. 미니는 10개 이상 혹은 그리고 2개에서 6개 이거는 마이크로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3가지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래서 반복되는 횟수가 서로 다른 거죠. 마이크로 세틀라이트는 반복되어 있는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실제로 법의학에서는 여기 잘 쓰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니 세틀라이트 좀 길게 반복되는 경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여기 2개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3개가 세 쌍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유전자 방향이 CBD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DNA가 뒤집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DNA 서열이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뭔가 좀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종 간의 황인종, 서양인, 동양인 이런 식으로 종 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에 조금 많이 비율이 높죠. 한 거의 1% 정도인데 이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인종 간에 5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의 S&P가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레어 베리언트 요게 돌연변이를 이게 기준을 책마다 혹은 연구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1% 어떤 책에서는 0.5% 이런 기준을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S&P가 누구는 T고 누구는 G인데 이게 폴리모피즘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게 그 사람에서 뭔가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해야 되는지 이거가 뭔가 비율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1% 이상의 파퓰레이션이 특정한 A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다른 파퓰레이션은 T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S&P라고 부르고 만약 아주 극히 일부 0.01%가 A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다 T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뮤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S&P랑 뮤테이션 둘 다 뭔가 서열이 다른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1%를 나타낼 경우는 1%보다 적은 경우에 뮤테이션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0.5%보다 적은 경우에 뮤테이션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뮤테이션을 해야 될지 아니면 S&P를 해야 될지 그게 좀 달라지는 기준이지만 그거는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모의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뮤테이션이 계속 축적된다라는 겁니다. 75개. 이런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좀 읽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모바일 지식 엘리먼트를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에서는 잠깐 설명을 지나갔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라인, 사인, 리트로 바이럴 엘리먼트 또는 리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DNA 원리 트랜스포존 이 4가지 종류의 모바일 제네틱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맨 위쪽에 요거는 세균만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에서 보시겠지만 이거는 DNA 상태로 어떤 염색틀에서 어떤 부분에서 다른 DNA 부분으로 DNA가 막 이동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RNA를 매개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래쪽 3가지를 리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리트로 트랜스포존 철자는 요거고요. 요 4가지가 다 모바일 제네틱 엘리먼트인데 아래쪽에 있는 3가지가 RNA를 경유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 사인이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가 휴먼 지놈에서 되게 많잖아요. 사람의 단백질 양화 유전자가 한 2, 3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교해보면은 이거는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우리 몸의 DNA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보시면 여기 DNA를 통해서 바로 이동하는 이게 DNA 트랜스포존이고 나머지 요 3개는 RNA를 경유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리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부르고 그 작동 방식을 리트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리트로라는 게 왜 들어왔냐면은 센트럴 도그마가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건데 리트로가 들어가는 것은 그 반응이 반대로 간단 말이거든요. RNA에서 DNA로 간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 리트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세균만이 주로 가지고 있는 활성이고 DNA 원리 트랜스포저는 보시면은 어떤 그 세균 DNA에 어떤 DNA 부위가 좀 다른 DNA 부위로 쭉 느끼는 컷 앤 페이스트 마치 키보드에서 컨트롤 X, 컨트롤 V 하는 것처럼 특정 DNA 부위, 빨간색 부위가 빠져가지고 다른 DNA 부위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요거 아래쪽은 리플리케티브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지내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는 그래서 요 부위를 복사한 다음에 다른 DNA 부위로 붙여넣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는 아주 희한한 메커니즘이지만 특정 DNA 부위의 서열이 빠져서 다른 데 들어가거나 혹은 특정 부위 DNA 서열과 똑같은 게 다른 DNA 부위에 이렇게 복사되거나 이런 게 DNA 원리 트랜스포존이고 보시면은 DNA만 지금 보이죠. 여기서 RNA가 여기서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NA로 경유하는 것들은 다 DNA 원리 트랜스포존이고 뒤에 보시면 리트로 트랜스포존 그 앞에 보시면 요 세 가지 아래쪽에 있는 3가지 엘리먼트가 공통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DNA가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요 부위에 어떤 리트럴 트랜스포전이라는 게 있죠. 뭐 라이도 되고 사인도 되고 혹은 리트로 바이러스 라이크, 리트로 트랜스포전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여기서 이 DNA 부위가 RNA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그래서 전사가 돼서 RNA로 만들어지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RNA가 DNA로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DNA 이중나선에서 RNA로 만들어지고 여기서 생략이 됐지만 그게 DNA로 다시 복제가 되는 이 과정을 거치고 이 DNA가 특정한 다른 타겟 DNA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앞 과정이랑 다르죠. 여기는 그냥 바로 DNA 과정에서 바로 옮겨갔는데 요거는 RNA 여기서 생략된 RNA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른 DNA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리트로 트랜스포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는 과정이고 요 전체 과정을 리트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이게 DNA가 지금 RNA에 바뀐 다음에 계속 새로운 부위에 DNA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자꾸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 몸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제네틱 엘리먼트가 늘어나는 게 이런 결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도 여전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우리보다 몇 개는 이걸 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손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물론 다른 모든 진핵세포겠지만 자손을 거듭할수록 DNA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대체 어디서 그러면 왔느냐? 이게 사실 바이러스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트로바이러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죠. HIV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시면은 이 HIV는 RNA를 자기 지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는 생명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RNA를 지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트로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가능하는지 생활사가 나오는데 지금 이 RNA 지놈이 RNA를 바탕으로 DNA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는 요소가 RNA를 가지고 DNA를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기초력 실습에서 이걸 한번 해보실 텐데요. RNA를 가지고 DNA를 만들고 이걸 증폭하는 과정 해보실 텐데 아무튼 이 RNA를 RNA 서열을 바탕으로 DNA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고 이 효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가 이 과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효소가 다시 또 이 DNA를 바탕으로 반대쪽 가닥에 DNA를 만들어줍니다. 결국에는 RNA에서 DNA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효소에서 이 DNA가 특정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쏙 들어갑니다. 이 효소가 이런 걸 매개를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는 없었던 DNA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과정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리트로바이러스에서 유래된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바이러스는 자기 몸의 지놈이 DNA이기 때문에 RNA이기 때문에 여기서 RNA를 쭉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 세포를 탈출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는 증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트로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방금 보신 리트로 트랜스포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엘리먼트 그 중에서도 우리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엘리먼트가 마이크로세틀라이트가 질병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엘리먼트입니다. 마이크로세틀라이트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DNA 서열이 2개에서 6개 정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이게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서 이게 질병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병이 존재하는데 이거가 3연기 반복 돌연변이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3연기 반복 돌연변이 유전병. 연기가 3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 CAG 한 2번이 아니라 한 6번 반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100번 반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헌팅턴 디지즈 이름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헌팅턴 모독병이라고 하는 거고 마요토닉 디스트로피 이거는 근긴장성 이영양증이라고 합니다. 근긴장성 이영양증 그리고 프레자일 X 신드롬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취약 X 증후군 그냥 한글로 취약 X 증후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레드리 아탁시아 이것은 프리드리히 운동실조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드리히 운동 질조증.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병이 대표적인 3연기 반복 돌연변 유전병이고, 네 가지 다 비슷하게 뭔가 신경이라든지 이쪽에 장애가 옵니다. 헌팅턴 무도병은 뭐 영상으로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신경 장애로 인해서 몸이 뭐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춘다는 느낌으로 헌팅턴 무도병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질환이고, 이거 마이오토닉 디스트로피는 근육 이상이고, 프레자일 X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 그리고 프리드리 아파트자 같은 경우에는 보행장애가 오는 이런 질환입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3연기가 반복되는 위치가 중요하고요. 헌팅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코딩 유전자, 코딩 부위에서 이게 반복되는 게 다르고, 어떤 유전자는 언트랜스레이티드 리전, 그리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인트론상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전이 이게 우성 유전이냐 혹은 열성 유전이냐,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헌팅턴 디지즈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게 있으면은 자손에게 유전이 도미넌트하게, 자손은 항상 유전된다는 거죠. 뭐 아래쪽 같은 이런 리세시브 열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있더라도 유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은 항상 이런 질환이 발현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레자일 X 신드롬이랑 헌팅턴 디지즈를 하나를 계속 말씀드릴 거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3연기가 어디서 반복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대표적인 진핵생물의 유전자 구조입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RNA가 전사가 되는 거고요. 요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전자 구조랑은 조금 다르죠. 원엑스포와는 원엑스포의 유전자 구조가 여기 있네. 지난번에 원엑스포에서 이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스타트 코돈에서 스탑 코돈 요 사이를 트랜스레이트 리전 혹은 코딩 시퀀스라고 말씀드렸고, 앞쪽에 번역이 안 돼요. AUG 앞에 요거를 언트랜스레이트 리전, 뒤쪽에 언트랜스레이트 리전, 앞쪽은 5', 뒤쪽은 3'이기 때문에 5' UTI 혹은 3' UTI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핵생물은 조금 다르죠. 중간에 인트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다른 거나 동일하고요. 인트론 부위는 이따가 트랜스크립션, 진핵생물의 트랜스크립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 과정이 될 때까지 남는 서열을 엑손이라고 하고, 중간에 인트론 부위는 mRNA가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이따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핵 생물은 요 앞에 이 mRNA를 그냥 단백질 합성에 그대로 다 쓰는데, 진핵 생물은 이 중에서 RNA를 먼저 기다랗게 만든 다음에 중간에 인트론을 제거하고 남는 부위를 가지고 단백질 합성에 쓰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은 인트론이 사라지기 전 이 mRNA 서열을 프리 mRNA라고 부르는데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NA 상에서 이 5' UTR 그리고 3' UTR 상에서 이 3연기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인트론 상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헌팅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코딩 서열에서 코딩 비전에서 반복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 서열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서로 이게 어디에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기능적으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헌팅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딩되는 서열이고, CAG는 글루타민을 암호하는 코돈입니다. 그래서 CAG가 여러 개가 반복되는 경우, 사람마다 이게 100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글루타민이 단백질에서 100개 정도 이상이 존재하는 거죠. 아미노산 서열로. 어떤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이게 뭐 6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많이 존재해서 그런 경우에 더 심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면은, 일단 프레자일 X 신드롬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5' UTR, 언트랜스레이티드 리전에 존재하는 반복 서열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열성 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레자일 X 신드롬, 취약 X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생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남성이 일단 더 심각하게 질환을 겪게 되고, 비율상으로. 왜냐하면 여성은 지난번에 X 크로모솜 이니티베이션이라 해서 두 X 크로모솜 중에서 한 개가 랜덤하게
불활성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활성화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랜덤하게 남성이 2배가 더, 여성이 2분의 1의 확률로 유전자가 인액티베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이 2배 정도 더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은 프레자일 X 멘탈 리터레이션 1 이런 유전자에서 이 CGG라는 리피트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심해지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라는 게 결정됩니다. CGG라고 하는 것은 또 지난번에 이게 5' 유티알 또는 프로모터 있으면 이 부분에 메틸레이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지난 시간에 한번 또 가보면은 앞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다 시험에 뭔가 나올 거라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지난번에 DNA 메틸레이션 되는 사이트가 CPG, P가 포스페이트니까 CG에서 여기 C가 메틸레이션 말씀드렸죠? 여기 메틸레이션 CG가 있는 경우에 CV가 메틸레이션 된다. 그래서 이게 뭐였지? 그래서 CG에서 C 이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유전자의 5'이라고 하죠. 혹은 유전자 앞부분에 있는 크로모소스는 C 부분에 메틸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이 구조가 C에 메틸레이션 된 게 또 여러 번이 반복되면은 이 부위가 DNA가 약간 응축이 일어납니다. 메틸레이션이 많이, C 부분이 과도하게 메틸레이션 돼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현미경을 발사하면 딱 이렇게 보입니다. 서열 자체는 그냥 CG인데 이게 메틸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면은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응축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 흡수되면서 이게 잘 떨어집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위에 있는 유전자들이 제대로 중요한 기능하는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질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지장애나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면은 뭔가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자일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취약 X 증후군, X 염증 부분에 뭔가 약해 보이는 게 존재해서 프레자일 X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능 저하나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프레자일 X 신드롬이고, 두 번째로 헌팅턴 디지즈,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AG 리피트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백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이 글루타민이 이렇게 딱 생긴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많이 생겼죠. CAG가 글루타민을 만드는데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이 나중에 구조적으로 서로 엉겨가지고 뭔가 신경세포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CAG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글루타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심하게 질환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이게 반복되는 횟수가 27개 미만인 정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상인 뉴런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많이 반복될수록 이 질환이 나타나는 게 더 일찍, 더 이른 나이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증상도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헌팅턴 무독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환이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몸이 자기랑 생각만 전혀 상관없이 몸이 자꾸 뒤틀리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 치료제가 없는 경우, 치료제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유전자 검사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은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질환이 자살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환자로 맞이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를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치료제가 작년 정도 뭔가 나와가지고,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치료제이기 때문에, 교전에는 불치병인 경우에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대해가지고 뭔가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어떤 위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하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치병으로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뭔가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숙제도 내긴 했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얘기를 해줄 것인가, 이건 숙제도 내긴 했지만 이제는 지금 200명이 넘어가지고 하나는 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헌팅턴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3년기가 반복되는 3년기 반복 고혈면 유전병이라고
그런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가장 심각한 질환이 헌팅턴 디지즈이고 앞쪽에 있는 프라자일 X 신드롬 이런 것도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약간 일긴 하지만 중간 뒤쪽이랑 내용이 꽤 달라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동할 동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